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좌는 전기기기, 직류기에서부터 정류기까지 중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전기기기는 직류기, 동기기, 유도기, 변압기와 정류기 전체를 보면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공부를 하다 보면 혼돈이 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과 왼손 법칙이 적용된 원리는 무엇일까? 발전이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발전기고요. 그 다음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죠. 참고로 변압기는 전자유도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른손 발전, 오른손 발전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이 강좌와 쪽집게 강좌 1강의 11가지 공식 파헤치기와 같이 보시면 전기기기 전체를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에 대한 전체 흐름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장 변압기 부분에 있어서는 이 표현된 주요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일단은 정리된 주요 내용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연유 유입 변압기에 적용되어 있는 절연유, 그 다음에 결선 방식, 특히 V 결선에 대한 출력과 이용률, 그리고 출력비에 대한 부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상수 변환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 이상으로 변환, 그 다음에 육상으로 변환, 이런 변환 조건, 그 다음에 변압기에서도 병렬 운전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성기 부분 PT와 CT의 전격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누설 변압기 등에 대해서 주요 내용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변압기 부분입니다. 변압기 극성, 표준 극성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표준 극성은 감극성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있고 변압기에서는 사실 중요한 내용들이 기본적인 내용 외에도 계산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산 문제. 예를 들어서 권수비 A를 활용한 문제, 그 다음에 효율 및 손실,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특히 효율 및 손실의 식 같은 경우에는 실기에서도 아주 단골로 출제되기 때문에 필기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사지선다에서 식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만 필기할 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나중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변압기 첫 번째, 변압기의 절연유 구비 조건.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아래에 이제 표시한 것처럼 절연유의 목적과 효과는 절연과 냉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포인트를 생각을 해서 절연유의 구비 조건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절연 내력이 클 것.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인화점은 높고 응고점은 낮을 것. 그 다음 점도가 낮고 비중은 높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상시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한번 유추해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열화 현상의 원인은 공기 중의 수분 흡수에 의해서 생기며, 이 방지를 위해서는 컨스베이트를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화 방지 현상의 대체로서는 흡습제를 설치하는데 질소가스가 봉입되어 있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변압기에서 이제 그 전기기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계전기가 차동 계전기, 비율 차동 계전기와 부허홀저 계전기가 있는데, 이 부허홀저 계전기는 변압기의 컨스베이터와 외함 사이에 설치한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절연열화가 어떤 내용들인지 추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절연유의 열화는 변압기에서 생기는 발생열, 열에 의한 호흡작용으로 의해서 공기 중에 수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수분, 산소, 도전성, 유전성 입자들이 합착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말하는데, 결국은 변압기의 냉각작용을 방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절연제의 기계적 강도를 저하시킨다 라고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죠. 그래서 절연유 열화를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절연유의 절연 내력이 떨어지게 되면 절연 파괴가 일어나는데, 이 절연 파괴는 그냥 있었으면 뭐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서지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외부 단락 등의 충격에 의해서 권성과 코어 간의 절연이 깨어지는 현상을 절연 파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연유의 기능은 근선의 외기 접촉 차단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듯이 절연 냉각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고, 이 절연유는 광유를 정제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유 참고로 미네랄 오일, 중유와 아스팔트 중간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로 정제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압기 윗 변압기의 외형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컨스베이터가 요거죠. 그냥 이미지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유명한 보홀저 계전기는 여기 있습니다. 보홀저 계전기. 그래서 절연유는 보통 1종에서 7종까지 있는데, 변압기에 사용되는 절연유는 광유인 1종, 2호와 4호가 주로 유입 변압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변압기의 효율 공식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효율 기본 공식은 입력분의 출력, 변압기의 손실을 적용한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식에는 필기에서는 이 식을 고르세요라고 사지선다로 나오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가 있겠지만, 실기에서는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참고로 공식을 정리한 부분을 동영상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변압기에서는 이 V결선에 대한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실기에서도,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상당히 자주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델타 운전 중에 한 대가 고장이 났을 때 이제 V결선을 이렇게 변압기가 세 대가 델타 결선되어 있을 때 하나가 고장이 났을 때 V라고 보시면 되죠.
V결선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 출력은 어떻게 정하느냐. PN은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이죠. 예를 들어서 단상 변압기 10kVA가 이게 10kVA 세대로 운전하고 있다가 한 대가 고장이다. 이랬을 때 출력은 루트 3 곱하기 단상 변압기 용량으로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 루트 3 곱하기 10kVA 하면 계산기를 해보면 17.32kVA가 나옵니다. 이게 출력이고요. 이용률은 0.866 여기에 0이고 해서 8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아마 들었을 겁니다. 0.866이고요. 출력비는 고장 전 세대죠. 그죠? 세대의 출력, 고장 후 2대의 출력 루트 3 있잖아요. 요거죠. 그죠? 그랬을 때 0.577이다 라고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V결선에 대한 부분은 아주 단골로 이제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수 변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3상에서 2상으로 변환하는 경우, 3상에서 6상으로 변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6상은 포크 결선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3상은 스콧, 우드브리지, 메이어 결선이 있는데 연산기억법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연산기억법. 요새 골프가 대중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골프는 메이저 골프 대회라고 보면 메이저에 연상해서 메이저로 기억하시고, 이거는 타이거 우즈인데 우드, 또는 골프 클럽 중에 우드가 있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것은 프로 선수 중에 아담 스콧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이름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메이어, 타이거 우즈, 아담 스콧 이렇게 연상을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오랫동안 기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골프가 대중화되는 것 같아서 골프로 연산기억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변압기 병렬 운전이라는 것은 단상 TR로 표기하겠습니다. 단상 변압기나 삼상 변압기가 회로상에서 회로상 병렬로 이제 연결 되는 것을 이제 병렬 운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병렬 운전은 왜 하느냐? 전력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점이 있게 되죠. 병렬 운전을 하면 공급 신뢰도가 향상이 된다.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정전이 되었을 때도 정전이 잘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얘기죠. 일어나지 않게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비변압기를 예비변압기는 자주가 아니고요. 이 예비변압기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긴급시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예비변압기를 준비할 경우에 용량이 작은 것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병렬운전 조건은 크게 극성이 같아야 되고 권수비가 같아야 되고 백분율 임피던스 강화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저항과 리액턴스 강화비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극, 권, 허, 저 첫머리 글자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필기에는 극히 문제가 되지 않죠.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실기에는 변압기 병렬운전 조건을 쓰세요라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 더불어서 다를 경우에 그러면 다를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극성이 다를 경우에는 순환전류가 흘러서 권선이 소선되고 권수비와 전격전압이 다를 경우에는 순환전류가 흘러서 권선 과열이 되고 백분율이 다를 경우에는 부하분담의 균형이 깨어진다. 그 다음에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비가 다를 경우에는 전류 위상차가 생겨서 동선이 증가한다까지 기억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참고로 삼상일 경우에는 상회전 및 윗상 변이도 같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병렬 운전을 할 때 이런 부하분담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부하분담은 용량에 비례하고 누설 임피던스에 반비례한다. 용량이 큰 놈이 부하를 많이 부담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내용도 용비누반이다 라고 해서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에서 이 단답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병렬 운전의 부하 분담의 조건을 적으세요 라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변압기 병렬 운전의 결선은 YY와 델타 델타, 델타 델타와 델타 델타는 결선을 가능하고 불가한 경우에는 델타 Y와 YY, 델타 Y와 델타 델타 등 홀수, 짝이 안 이루어지는 조건이죠. 이걸 자세히 보게 되면 Y가 하나, 둘, 세 개잖아요. 델타가 하나고 이거는 델타가 하나, 둘, 세 개고 Y가 하나. 이 홀수계가 있다라는 것은 짝이 안 맞다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변압기의 병렬 운전이 불가하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필기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압기의 변성기, 전력기기에서도 다루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포텐셜 트랜스포머라고 해가지고 이제 계기용 변압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1차 측의 고전압, 이 고전압은 뭐 6.6kV가 될 수도 있고 22.9kV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고전압을 110V로 변성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변압기의 2차 측 전압은 표준 전압인 110V다라는 것으로 기억을 해 주십시오. 변류기 커런트 트랜스포머는 1차 측의 대전류를 소전류 5A로 변성하여 전류를 측정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2차 측 전류의 표준은 5A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이 이렇게 있으면 전원측이고 부하측이 있을 때 CT가 이렇게 물리게 되죠. CT가 이렇게 물리게 되면 이걸 보통 우리가 뭐 KL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데 여기에 전류계를 이렇게 물린다는 얘기죠. KL이고 I2가 이렇게 이제 흘러서 전류를 측정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2차 측은 만약에 뭐 개방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항상 단락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절연보호. 여기에 다시 적어놨습니다. 밑에 2차 측의 절연보호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단락을 하여야 한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누설 변압기가 있는데 아크 용접기나 아크 등
방전 등에 사용하고 수화 특성을 가지는 것이 누설 변압기이다 까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하시면 최근 영상을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